녹화된 건 뭐? 녹화가 지금. 운동을 가지고 그때부터 입을 관리해서 고장 멈추는 거 사용을 했었죠. 근데 그 진동을 하는 방법 중에 모터가 아니면 제너레이터 이런 좀 운동기의 전류 전압을 체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도 상당히 결과를 얻거든요. 상당히 간편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터에는 모터 종류의 모터들이 있죠. 모터가 있고 교류모터가 있고 교류용 모터가 있는데 다시피 교류 모터는 모터고 도기 모터는 일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도 모터라고 해서 서로 전동. 그래서는 전동에는 대부분 공장에서 이거는 아주 프린터나 이런 DC 모터, 공기 모터 이런 게 들어가요. 정확해야 돼 스피드가. 근데 스피드 어느 정도 된다. 속도, 회전자의 이게 주파수 얘가 돌아가는 얘가 돌아가는 얘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전주파 나누기 극수, 전원주파 나누기 극수예요. 극수.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에 첫 시간에 쓰였어요. 이거 못하면 돌아갈까 하는데 이 못하는 경우에는 얘가 90Hz이고 얘가 2국이니까 2국에는 그 쌍으로 치면 한 쌍이 필요하거든. 쌍으로 치면 얘가 1 넣으면은 60 나누기 2는 6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따진다면 600rpm. 만약에 4가다 그러면은 여기 4개 쌍으로 치면 2쌍. 이 쌍이에요. 우리 좀 10Hz고 난 4로 나는 걔는 3로 들어가는 거예요. 8등만 못하다면 60 나누기 15 15Hz로 거예요. 그러면 RPM은 900 알아가죠. 이게 정해요. 정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 회전자가 요게 만일에 60 돈다 치죠. 68km 돌아. 68km는 이게 따라 돌아. 여기에 연결되는 기계적인 되는 건 우리가 이적인 그 현상이 따라 돌아요. 따라 도는데 어떤 속도로 따라 돌지는 조금은 작게 그 슬립을 하는데 그 슬립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가령 로타가 65, 회전자 스피드가 약 80바퀴라면 30, 60이면 800, 1800 플러스 120Hz, 60이니까 120Hz 그런 성이 나오는 게 슬롯 파수라고 해요. 그나라도 Hz를 사용해요. 50Hz는 이제 그나라 이제 출장고 와서 가끔 우리 제대로 동작을 좋지 않죠. 달리 동작. 그러면 얼음이 덜까요? 아니면 얼음을 물이 쫄을까요?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다른 50일 사용하는 나이 갖고 왔어. 그러면 저 좋아져요? 나쁘면 얼고 줄줄고. 아프리카에서 아니면은 저 유럽에서 우리도 사용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가서 그냥 그게 갖고 살다가 냉장 가까우니까 갖고 와. 한국에 가면 10일째 돌이 60일째거든요. 그러면 점심 아니고 냉장 얼음이 땡기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터의 성능이 무려 20% 정도가 더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스피드가 높아 컴프레서가 많이 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스피드는 그래서 그게 유동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컴프레서는 이제 전동적 회전력을 갖고 동작하는 건데 회전은 파수에 따라서 파수에 따라 결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가 5일쯤에는 이 모터인 경우 유럽 각과는 3,000으로 들어와요. 우리도 3,600미지만. 비동기 모터에 대한 결함이 그거는 기계적인 방해에 의해서 쳐질 때는 전류에 의한 것은 회전자의 그러한 전구 변동에 의한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위에 변화가 있죠. 전류가 생겼으니 보다는 저 변동에 대한 거가 훨씬 더 많죠. 회전자 그 변동에 의한 것도 또 자본에 기둥이 전기에서 변함의 회전의 원인들 이제 공편심에 따라서 전류가 생기는 것들을 잡아내서 이런 것들이 기둥의 원인은 변함의 원인을 가시키는 거죠. 여기 비동기 모터에서 고정 변환이 생기는 고정자의 변환이 생기는 위상 불균형하고 탈락혈화 스펙트가 저런 그래서 고정자 코일이 뛴다 아니면
거기에 선이 깍 들러붙어서 그 공에 어떤 스펙트럼이 되면 이렇게 후배의 전파수가 결함으로 진동 잡히게 돼요. 진동신호도 잡히는데 얘의 상관은 그렇게 크지는 크기도 잡히지만 진동은 추의 이양이 훨씬 더 잘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진동도 고정자 결함이 생겼을 때 고정자 결함 달라 스파이크를 2배의 전파수가 떠서 2배의 전원자가 뜨면은 의 고정자 결함이 생겼구나 거 생기고 공기 변동이 거 역시 고정자 찌그러미라든가 그런 변격이 생겼을 때 2배 결함 2배의 엔주파수가 생긴다. 그래서 120Hz가 성분이다. 120Hz가 성분이 생겨.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진동과 각각면에 대해서 선을 여기서부터 현장에서 끌어온다고요. 쭉 끌어가지고 형에 있는데 벽면에 선이 붙어 있어요. 그곳에 기계가 붙어 있죠. 얘가 붙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까지 N으로 쭉 오는 동안에 120성분 전원 노이즈가 타요. 그냥 노이즈 타게끔 되죠. 그러면 그 노이즈 타는 것과 노이즈 타는 것, 진동에서 것과 제가 얘가 어떻게 고장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전원 노이즈만의 얘를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그런 관계로 해서 120성분에 대한 거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얘는 2배의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하고 그다음에 2차의 전원 주파수하고 성분이 2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레졸루션에 의해서 얘를 하나로도 표시하고 혹은 2개 성분이 있다는 걸 잘 몰라서 우리가 값을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줌이라는 걸 해보면은 120Hz 성분의 전원 주파수 노이즈 그 다음에 여기에 기계적인 성분 2개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걸 구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본다고요. 이렇게 보면 이 안에 1개 있는지 2개 있는지 몰라. 값을 읽으면 어느 값을 읽은지 몰라요. 그러한 단점이 있죠. 우리가 전원 주파수 노이즈인지 그 다음에 모타에서의 진짜 고정자 결함인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겨가지고 2배의 전원 주파수 회전수의 EX 성분인지를 구별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얘를 진동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이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해서 줌을 해봄으로써 구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공국에서의 편의심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EFA 전원 주파수의 2배 120Hz가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120Hz가 나타났다고 해서 한 번에 진단을 내려가지고 고장이다. 고정자 코일에서 문제가 생겼다. 고장을 진단하는 거는 좀 위험하고 CMS를 통해서 120Hz 단위의 그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됐느냐 계속해서 그냥 분석, 히스토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고정자 결함하고 다음에 진동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다음에 회전자 결함인 경우에는 부러지거나 깨진 회전자 봉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항을 깨지면 저항을 갖죠. 저항성의 봉. 회전자의 적층철쯤에 단락이 생겼다든가 부러졌다가 서로 붙었다거나 그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증상은 회전자 주파수에다가 EGFA가 진폭 또는 교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60Hz EGFA, FR이면 회전자 주파수의 EG는 얘가 7립, 그 다음에 얘는 전원 주파수예요. 전원 주파수 곱하기 EG에 대한 게 양쪽으로 사이드 밴드가 생긴다 하는 게
모듈레이션에서의 나타나는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걸 찾아봄으로써 회전자 결합에 공이 깨졌거나 이상이 생긴 걸 발견하는 게 진동에서 발견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줌을 통해서 보면, 잘 줌을 통해서 보면은 이래요. 회전자의 1x 플러스 마이너스에 얘가 EGFA가 사이드 밴드가 생겨. 얘가 쭉 올라왔다. 그렇다면은 회전자 공이 깨졌구나, 회전자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진동에서의 방법이죠. 이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얘들이 주파수가 굉장히 낮은 주파수예요. 얘가 1Hz가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얘가 뭐 4극인 경우에는 30Hz, 2극인 경우 60Hz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Hz 성분을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동에서는 이런 것을 분석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진동 분석이 모타를 진동 분석을 가지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단점이죠. 슬롯 주파수라면 이 슬롯이 여기가 회전자인 경우에 공이 이렇게 꽂아져 있고 그 다음에 고전자인 경우에 코일이 들어있어요. 이 코일하고 들어있는 이 콩하고 여기에 쇠이기 때문에 얘가 돌아갈 때 여기에서 만났을 때하고 요 공이 이쪽을 지날 때하고 서로 자기적인 불평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런 주파수로 나타나게 되죠. 주파수는 회전자 공 곱하기 회전수 플러스 마이너스 120Hz 성분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얘가 꼭 요 주파수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수배의 하모닉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결합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봤더니 이런 거죠. 회전자 봉주파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20Hz. 여기가 회전자 봉주파수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20Hz의 사이드 밴드가 생긴다. 측대바가 생긴다 하는 것이 진동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 분석을 가지고 해요. 얘가 어렵기 때문에 전류 분석을 가지고 해도 얘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요약을 하죠. 요약을 하면은 거꾸로 가서 요약을 하면은 고정자 결합인 경우에 얘가 회전자 결합이네. 고정자 결합. 고정자 결합인 경우에 타형은 어떠느냐? 2배의 회전자 주파수 옆에 2배의 120Hz 성분이 뜬다. 얘가 뜬다. 얘가 120Hz 성분이 나온다. 근데 120Hz 성분은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얘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0.몇 Hz 차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구별을 한다면은 고정자 결합을 진동에서도 분석을 해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 결합인 경우에는 RPM 주파수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슬립 주파수 2배의 슬립 곱하기 전원 주파수의 성분의 사이드 밴드가 생기다. 이렇게 하면은 회전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음 슬롯 주파수. 슬롯에 문제가 생기면은 얘가 슬롯 주파수라 하면은 편심이 적거나 얘가 어떻게 모터를 설치하다 보면은 한쪽 다리가 떠 있는 거를 강제로 쪼아버려요. 그러면 얘가 조금 찌그러져요. 그래서 한쪽은 가깝고 한쪽은 멀고 하는 공국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런 주파수가 뜨는 거예요. 이 주파수는 회전자 봉 주파수, 그러니까 봉 숫자 곱하기 회전수 플러스 마이너스 120Hz 성분의 하모닉이 뜬다. 이 세 가지예요. 그거를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근데 얘를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인상에 120Hz가 그냥 뜰 때도 있다. 그 다음에 너무 가차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특별히는 얘가 이 주파수면 나타나는 게 아니라 2배, 3배 이런 하모닉 주파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거. 물론 찾을 수는 뭐 정밀 분석을 하면 찾기는 찾겠지만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센서가 진동 센서가 얘가 모터에서는 자장이 있기 때문에 자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자장의 영향을 받아요. 제가 자장이 있으면 제가 진동이 없어도 자장 때문에 얘가 센싱을 해서 틀린 값을 여기다가 지시를 해요. 여기다가 어떤 성분들을 60Hz, 120Hz 성분들을 지시해. 자장 성분 때문에 얘가 약간 파형이 다른 성분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모터를 저 가속도계 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 물론 모터가 자장이 새 나오지 않도록 잘 소개는 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은 모터도 있고 또는 아주 강한 자석이 있는 모터인 경우에는 밖에도 약간 저 쇠가 들러붙는 그러한 자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분석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기 분석을 소개를 해드리죠. 전기 분석은 클램프를 사용해서 전류 클램프하고 다음에 전압을 사용해서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분석에 들어가요. 그걸 잘 분석을 하면은 결함을 찾아낼 수 있어요. 결함을 찾아내는 게 동해 문제인 경우에는 전원 주파수, 요번에는 전원 주파수예요. 아까 회전자 문제, 동해 주파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극의 플러스 마이너스 슬립 주파수가 나타나는 거, 이런 거를 찾아봄으로써 동해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이 전류를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전류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거냐면은 앞에 보는 설명드리기가 맛배기고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대개 고정자 고장률이 한 35% 정도 되고요. 회전자 고장률은 한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 고장률하고 기계적인 고장률이 한 40% 정도 되고 기타 고장률이 한 15% 된다는 거예요. 모터에서 고장 나는데. 그런데 고정자 고장률은 진동에서 결함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했어요. 120Hz 성분이 노이즈 성분이라든가 자장의 영향이라든가 해서 얘를 찾아내기란 그렇게 쉽지 않아. 얘를 놓칠 가능성이 무척 많아. 요거 기계적인 고장률, 볼 결함이든가 이런 것들은 잘 찾아내. 진동이 훨씬 더 잘 찾아내요. 요거 봄결함 찾아낼 수 있기는 있는데 얘도 어차피 전류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전류로 찾아내면은 얘하고 얘는 전류가 훨씬 더 낮다고 봐지고 얘는 진동이 낮다고 봐져요. 하나를 쓰겠다 그러면은 진동도 쓸 수 있고 전류도 쓸 수 있는데 요즘 추세가 모터는 전류를 측정을 해갖고 얘를 하자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터의 전류 분석 방법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얘가 미 나사하고 핵 관리한 데에 연구를 많이 하는 이 연구소예요. 이 연구소에서 핵관리위원회로부터 얘가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모터인데 모터가 발부를 잠그는 거예요. 발부를 저절로 잠그고 어느 정도 틀고 있고 모터를 조절하는 그러한 발부를 조절하는 모터예요. 모터가 직결이 돼서 여기서 웜기어를 통해서 얘를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잠그고 하는데 이 모터가 발부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모터하고 발부 전체를 고장을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검출할 수 있을 건가. 얘가 방사능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밖에서 했으면 좋겠다. 외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인입선은
방사능 지역 아닌 밖에 컨트롤룸 안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선을 쭉 끌어갖고 여기까지 가서 이제 전원을 공급해갖고 모터를 발부를 잠그고 열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류를 조사해봤더니 전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맨 처음에 전류를 안 집어넣을 때, 그 다음에 얘를 잠겼을 때 여는 거예요. 쭉 열면 모터가 처음에 작동하기 위해서 전류가 많이 흘러. 그러다가 일정 전류가 흐르다가 약간 여기에서 패킹이 빠져나올 때 약간의 좀 여기에 전류가 조금 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G가 개방 초기 G가 그래서 얘 모터의 전류를 재봤더니 각각에 대한 초기 전류 여기 전류들의 변화를 보니까 8번이 얘가 2번이 얘가 2번 같아요. 2번이 패킹이 밟으니까 패킹이 있겠죠. 패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류가 변하더래요. 빡빡하면은 이 전류가 많이 흐르고, 패킹이 헐거우면은 이 전류가 적게 흐르고, 패킹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얘가 발브에서 빠져나올 때 얼마만큼 패킹이 잘 돼 있으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르고, 헐거우면은 전류가 거의 안 흐르고, 그래서 발브의 상태를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전류만 잘 봄으로써 얘가 발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해서 이 실험을 하고 난 뒤에 그럼 전류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다 해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 그걸 적용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유도 전동기에서도 일반 전동기에서도 모터가 부하를 돌려요. 부하를 돌리는데 전동기에 내부 고장이 생기면은 얘가 내부 고장이 생기면 토크가 줄어들어요. 토크가 줄어들어야 부하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전류가 더 많이 흘러야 돼요. 전류의 변화가 생겨. 내부 고장이 생기면은. 내부 고장이 생기는 요인들은 회전자 고장, 고정자 고장, 베어링 고장까지도 여기에 고장이 생기면은 여기에 전류의 변화가 생겨요. 이 전류가 미약하긴 하지만 걔를 잘 측정만 해서 분석을 한다면은 회전자 고장, 고정자 고장, 베어링 고장을 분석해낼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해봤더니 이런 고장뿐만 아니라 부하가 변하면 전류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부하의 기어 고장이라든가 벨트 고장이라든가 클러치 혹은 펌프, 팬들의 고장이 생기면 여기에 전류의 변화가 생기더라. 물론 그 고장은 너무 전류의 미약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진동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택해갖고 한다면 이 고장까지도 검출해낼 수 있더라 하는 것이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러면은 모터에는 전류 분석 방법을 사용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터에 들어가는 전류선이 3상이 있으면 3개가 있으니까 3개의 전압을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전류는 전류 클램프로 체크를 해서 이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변화가 된 게 얼마냐, 뭐가 변하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한다면은 모터 내부의 이상 증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요즘 사용하고 있는 모터의 전류 분석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은 대개 모터들은 특별히 진동 센서를 붙일 수 없는 그런 모터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물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화학약품 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거에는 진동 센서를 붙이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얘를 모터에 들어가는 전류선에 클램프를 달아갖고 얘를 분석함으로써 얘를 분석할 수 있다. 상당히 큰 이점이 있어요. 다음에 원자력 같은 데서는 방사능 지역에 있는 모터, 얘는 진동 센서 붙이기 어려워요. 붙이기 어려우니까 그런 곳이라든가 물속이라든가 화학약품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환경이 아주 나쁜 곳, 무지히 뜨겁다든가 막 물이 막 뿌려진다든가 그런 곳에서는 진동 센서가 물론 진동 센서 중에서도 방수를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간단히 전류를 측정해서 같은 업무를 한다면은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진동 센서를 가지고 얘를 분석하는 방법을
ESA라고 해요. Electric Signal Analysis, 전기 신호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어디에 있냐면 사실 공장 안에 여기에 전류 들어가는 전선은 이렇게 붙어 있지만 얘가 아주 환경이 좋은 컨트롤 룸이 있어요. 컨트롤 룸에는 박스들이 쫙 있는데 그 박스 컨트롤 룸에서 클램프를 걸면 돼요. 그 인입선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측정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정 안 하고 컨트롤 룸에서 측정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어서 아주 쉽게 센서를 붙이고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데, 결함 검출은 회전자 범 검출, 회전자 편집, 고정자 검출, 베어링 검출까지도 가능해요. 물론 베어링 검출이 진동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어링 고장 나봐야 전류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하지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진동하고 전류하고 동시에 같이 사용한다면 금상첨화 더 좋을 게 없지만, 하나만 사용한다면 전류 분석을 가지고도 베어링 고장까지도 검출할 수 있고, 또는 부하의 변화량까지도 검출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죠. 원리는 이래요. 원리는 회전자 봉이 고장 났을 때 얘가 한쪽이 깨졌으면은 얘가 전류가 흐를 때 커졌다 작아졌다 흘러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듈레이션이 생기는데, 얘는 60Hz고 얘는 모듈레이션이에요. 한 바퀴 돌 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얘가 반속파 주파수로 나타나고 얘는 슬립 주파수로 해서 양쪽에서는 이러한 사이드 밴드로 나타나니까 얘를 측정을 함으로써, 얘를 검출을 함으로써 잘 회전자 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상황을 검출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전동기가 모터가 좋은 상태에서는 60Hz 성분이 65dB 정도로 다른 성분에 비해서 딱 커요. 하지만 회전자 봉에 크랙이 생기거나 깨질 때 얘가 사이드 밴드가 커져서 45dB 정도로 줄어요. 그럼 회전자 봉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는 샬롯이라는 이 사립단체의 엔지니어링을 한 컨설팅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모터의 회전자 봉을 여러 개 깨봐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봤더니 이러한 데이터를 발견해서 모터가 아주 이상이 없을 때 60Hz 성분이 60dB, 주변에 비해서 60dB 이상으로 크고, 얘는 회전자 봉에 약간의 크랙이나 이런 저항을 주었더니 한 45dB 정도, 한 2개 깼더니 한 40dB 정도, 여러 개를 깨봤다 그랬더니 30dB 정도로 차이가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사이드 밴드 쭉 뜨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얘가 여러 개를 깨면 얘가 쭉 올라와서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30dB, 그럼 무지 많이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60dB 이상이다. 그럼 얘는 정상 모터. 얘가 지금 포스코에서 그 전에 회전자 봉, 얘가 좀 큰 모터인데 회전자 봉이 3개가 타버렸어요. 타버렸을 때의 전류를 분석을 해봤더니, 똑같은 방법을 해봤더니 얘가 60Hz가 이만큼이고, 이 사이드 밴드가 떴을 때 사이드 밴드의 크기 사이가 35dB로 줄어든 것을 발견했어요. 얘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찾아냈지만 실제로 해봤더니 이런 사이드 밴드에서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생기더라. 이렇다면은 얘를 가지고 모터에 실제 적용을 하면은 좋은 결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또한 베어링 주파수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거는 부경대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베어링을 깨서 모터에다 집어넣고 해봤더니 모터의 결함 주파수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진동에서도 나타나지만 얘는 전류 분석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타난 거예요. 얘들이 주파수들이 여기에 우리 베어링의 특징 주파수 나타난 것들이 29.1, 81.9 이런 주파수들이 여기에 뜨더라. 그래서 베어링 결함도 분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증명을 했고요. 또한 베어링에 대한 주파수는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이런 데서도 나타나요.
베어링의 결함 주파수 하모니, 베어링의 결함 주파수의 하모닉이에요. 하모닉이니까 몇 차가 될지 몰라. 하지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주파수의 성분이 이런 부분이 떠요. 높은 주파수에서 얘를 발견하면은 베어링의 결함 주파수로서 베어링의 결함 진단을 내려도 돼요. 우리가 얘는 미국에서 측정한 건데 실제적으로 통상 60일째 하모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서 없어져요. 근데 높은 주파수에서 얘가 성분이 떴어. 얘를 잘 줌을 해봤더니 이 주파수들이 베어링 결함 주파수에 정수배되는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60일째 성분들이 뜨는 것을 발견을 해서 뜯어봤더니 베어링이 결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찾아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편심에 관한 거. 편심에 관한 거는 회전자 수 곱하기 얘는 회전자 통과 주파수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주파수에 대한 성분이 나타나요. 아까 진동에서도 이런 주파수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진동 주파수는 120Hz 성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떴는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60Hz에 K차가 뜨니까 120Hz도 포함이 되죠. 그런 주파수들이 나타난다 하는 게 회전자 공을 깼을 때 이 실험은 실질적으로 회전자의 편심을 많이 줘서 회전자의 얘를 좀 틀어서 했을 때의 실험인데 실험을 해봤더니 정상적인 모터인 경우에는 하모닉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얘는 하모닉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 회전자의 편심이 있었을 때 이런 것으로서 회전자 편심 분량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자 봉 주파수는 이제 회전자 이 주파수들을 찾아서 회전자 봉하고 맞춰 나가면 되는데 이건 맞춰 나가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게 이렇게 맞춰 나가면 가능은 하겠지만 맞춰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장에서 되게 회전자 봉이 몇 개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걸 데이터를 얻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뜯어갖고 세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얘를 맞추는 거는 우리가 실험으로서는 맞춰 나가지만 현장에서는 이걸 맞춰 나가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했을 때 회전자 봉 숫자를 알고 그 다음에 회전수를 알고 그러면 계산된 주파수하고 맞췄더니 다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얘가 회전자 편심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고 증명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회전자의 동적 편심. 동적 편심은 어떤 거냐면 회전자가 돌아가면서 편심이 지는 거예요. 공급이 달라지는 거. 그것도 역시 이러한 주파수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들이에요. 하모닉이 많이 동반한다. 그 다음에 회전자의 언밸런스가 생겼을 때도 실험을 해봤더니 60Hz 플러스 RPM 주파수에서 회전자 언밸런스가 생겼을 때 이 성분이 크게 뜬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이 주파수를 추적을 하면은 회전자의 언밸런스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정자의 기계적인 결함은 어떤 거냐면은 레미네이션이라고 해서 그게 철심이 있는데 철심이 떨어져 갖고 울면은 물론 진동으로도 알고 소리를 들어봐도 아는데 기계적인 전류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이러한 주파수들이 요 계산에 의한 주파수들이 슬롯 통과 주파수에서 나타나더라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다음에 고정자 권선의 언밸런스가 생기는 현상이 깨졌거나 현상이 붙었거나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발견하는 게 전압 전류를 측정하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측정하면 되거든요. 임피던스는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되죠. 그랬을 때 임피던스가 다르면은 비상이 좀 단락이 생겼구나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얘는 진동으로 한다면은 진동으로 해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스펙트럼상에서는 이러한 특징 주파수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벨트 결함도 얘가 벨트를 조금 장력을 돌려갖고 얘가 떨도록 만들어주는 벨트 주파수들이 안 나타났다는 게 나타났다 하는 실험을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ESA는 진동을 대신해서 모터나 아니면 발전기에
내부의 고장뿐만 아니라 부하의 결함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요즘 관심을 갖는 그런 기법이다. 사용을 해보면 상당히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모타를 이것도 역시 딱 한 번 측정해서 스펙트럼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얘가 고장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아까 여기에서 보셨지만 얘 말고 자 편식 문제 얘가 스펙트럼을 한 번 잡았어요. 한 번 측정해서 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떴어. 그럼 얘가 원래 뜬 거지. 원래 이런 모타도 있어요. 얘가 원래 뜬 건지 아니면은 새로 나타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봤다고 해서 이 모타 편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얘 가지고 편심이 얼마 있다고 그냥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좋았을 때, 나빴을 때 이력을 알아야 돼. 얼마만큼 나빠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는 게 얘가 나빠지고 있다. 그런 편심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런 게 나빠지고 있다. 그럼 언밸런스고 얘가 성분이 나빠지고 있으면 언밸런스다. 아니면은 회전자의 공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60Hz 플러스 마이너스 슬로 패싱 프리퀀시 그런 것들이 뜸으로써 얘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다 하는 것을 잘 진단을 내릴 수가 있지 한 번의 측정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CMS 이거를 이력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ESA의 고장은 회전자 결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엔드밍의 결합부의 불량, 회전자의 적층 철심이 떨어져 구운 경우, 봉이 깨진 것, 베어링 결함, 언밸런스, 정렬 분야, 축힘, 회전자 편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고정자에서 고정자 단락, 고정자 철심 헐봉 모든 이런 것들 고정자와 회전자들에 대한 증상을 거의 다 알 수 있고 또는 부하 결함까지도 알 수 있다 하는 그러한 ESA의 장점이고요. 또 ESA의 이점은 온라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진동 계측을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측정이 대단히 편리해요. 그냥 환경이 좋은 컨트롤 룸에 들어가서 박스 열고 클램프 갖다 걸면 돼요. 아무런 정지를 시키지 않고 갖다 걸어도 돼. 얘는 위험하지 않아요. 컨트롤 룸에 이미 나와 있는 얘는 전압이 낮은 전압이에요. 높은 전압 몇천 볼트 그러면은 갖다 걸려면 위험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컨트롤 룸에 있는 건 이미 전압을 다 다운시켜갖고 PT를 쓰거나 CT를 써서 다 다운시켜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냥 걸면 돼. 저압인 경우에는 그냥 선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220볼트, 몇백 볼트, 480볼트까지는 그냥 컨트롤 룸에 나와 있지만 그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니까 갖다 걸면 돼서 측정이 대단히 간편하다. 그다음에 센서가 진동 센서보다 싸요. 설치가 작업 용이하고 그다음에 부하 검출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지금 자동화돼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는 저희 소프트웨어가 자동 진단까지 해줘요. 근데 동기 전동기나 직류 전동기, 발전기 이런 거에 다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얘는 자동 진단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이력 관리를 하면서 사람이 분석을 하면 돼요. 주파수 범위를 정해서 이력 관리를 하면 되고 얘는 많은 실험을 거쳐서 자동 진단이 돼요. 주파수 분석을 하고 지가 조절을 하고 나서 편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자동적인 그런 코멘트까지 달아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결선 시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결선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온라인인 경우에는 그냥 달아놓고 하면 되는데 얘는 포터블 장비예요. 가갖고 사람이 매번 가서 포터블로 찍어오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저장하고 하는 건데 얘는 요즘 쓰지를 않는 게 잘 쓰지를 않는 게 그다음에 소개를 하지 않는 것이 한 번 측정으로 모든 증상을 발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 진단을 하는 것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모타를 열을 한꺼번에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모타가 여러 대를 한꺼번에 해요. 모타를 여러 대를 한꺼번에 할 때는 사실 3상이기 때문에 한 라인만 들어와도 돼. 세 라인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한 라인만 들어와도 모타 여러 대를 할 수가 있고 전류 3개 보면은 상당히 모타 하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상을 알아낼 수 있고 필요하다면은 모타 선 하나만 들어와도 모타에 대한 증상을 이 장비를 최소의 투자를 가지고 장비를 결함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진단 시스템은 이러한 메시지를 줘요. 메시지가 하고 나면은 테스트 뒤에 1 모터가 정상 작동 중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13 하면은 RMS 전압이 명판에 기재된 값보다 5%를 초과했다. 얘는 뭐 결선 불량이다. 이러한 25 나오면은 언밸런스 이런 코멘트를 줘요. 이런 코멘트를 줘서 얘가 지금 모터가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얘는 한 번 측정으로 나타낼 수는 없고 그 전하고 비해서 달라진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징후가 있다 하는 걸 우리한테 코멘트를 주죠.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ES에는 진동에 아주 우월하게 좋다고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모타에서만은 진동이 영향이 120Hz라든가 아니면은 전원 노이즈 영향도 받고 아니면 진동 센서를 붙일 수 없는 환경에 아주 열악한 곳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방사능 지역 또는 물속이라든가 화학약품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이 방법이 유용하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타 진단에 대해서는 고정자 결함, 회전자 결함, 베어링 결함 또는 부하까지도 결함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진동의 보안 계측으로 사용할 만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 ESE 모타 전류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지금 진동만 하고 있는데 요즘 모타를 많이 쓰는 곳에서는 모타를 분석하는데 이런 방법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포스코에서는 했고요. 다른 데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40밖에 안 되네요. 40밖에 안 되네요. 그럼 좀 쉬셨다가 우리 몇 시까지 하죠? 6시까지. 6시